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국 라이더들은 어떤 교육을 받는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거리로 나오는가, 실전을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의 교육, 제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생존율을 높이는 것, 이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있어보고 어떤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가를 빨리 판단해서 빨리 회피하고 빨리 판단해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미리 사전에 바이크를 저희가 정비하는 포인트를 알아서 바이크 트러블이 안 나게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이크는 바이크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차량 부딪히면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도 모터사이클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사고가 결정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요 이제 사이트를 뭐 제보도 받았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이게 취재를 해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막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상당히 선진적인 부분들도 있죠. 굉장히 후진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복지는 정말 세계에서 최악인 나라가 미국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주에서는 헬멧을 안 써도 되고, 그것은 이제 자신의 그냥 책임이다 라고 해서 헬멧을 안 쓴다고 벌금을 내거나 이렇지 않는 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헬멧을 안 쓰면 이제 제재를 하죠. 그래서 이러고 봤더니, 그러면 이 미국의 교통 안전교육, 특히나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교통 안전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봤더니 전국 조직이 있더라고요. 전국 조직이. 이게 FSM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 라이드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먼저 시작했던 그 시스템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할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만의 특성이 있으면 그것을 또 개발해서 또 라이더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정부가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더들이 이렇게 좀 알고, 야,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분들도 야, 너희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네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코로나의 방역 시스템이 완벽한 데가 없잖아요. 다들 우리나라를 표준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만은.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국민들이, 야, 왜 한국처럼 못하냐 니네들은, 세금은 더 많이 거두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모터사이클적인 측면만 보자면 아주 후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보실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우리 시청자 말고 이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좀 소개를 시켜주고, 근데 왜냐면 이게 다 구글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하면 웬만큼의 내용은 다 할 수가 있어요. MSF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가 MSF 홈페이지예요. 근데 이제 막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저도 영어로 나와 있으면 무섭잖아요. 이게 뭔 내용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이제 4차 산업 거시기잖아요. 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릴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라이더 코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온라인 뭐 베이직 이 코스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면허를 따기 전에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기본 2코스부터 시작해서 기본 라이더 코스 표준, 뭐 소그룹 기술 연습, 뭐 이렇게 뭐 스트리트 전략, 이건 이제 실전, 스트리트 길에서 생존법 이런 것들을 뭐 이거 라이센스 면제 뭐 요런 거를 이제 그 코스를 배우면 라이센스가 면제된다 뭐 이런 거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스트리트 라이더 코스 2, 아까 지금 이제 스트리트 전략 2코스였는데 이 코스는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코스는 이렇게 온라인 교육 같은 거를 해요.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돈을 조금 냅니다.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돈을 좀 내고요. 뭐 라이더 마스터링 뭐 이라고 최고의 뭐 모터사이클 결합 라이더 코스, 서킷 라이더 코스, 그러니까 서킷에서 달리는 이게 퍼포먼스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부럽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또 이 마스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칭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터사이클 라이딩 코칭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 과정, 양성 과정이 또 있어요. 내가 누군가 라이더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그 정도의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성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부럽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시면, 근데 미국은 약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뭐 마리화나 뭐 똑바로 타기, 뭐 알코올 인식, 마리화나 인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타면 안 된다. 뭐 대마초 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다른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노령 라이더들. 그래서 노화 인식, 자기가 얼마나 이 주변 상황 파악을 인식하고 있나 이런 교육도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평생 자기가 모터사이클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한테 맞는 이 프로그램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아크로마님이 왜 미국 애들은 헬멧을 안 쓸까요? 왜 미국 애들은 헬멧을 도심지에서 다 써요. 안 쓰면 단속당하기 때문에. 근데 왜 대륙 막 이렇게 뭐 루트 44인가 뭐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길고 막 직선만 나오고 이런 데서는 애들이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건 경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들이 영화를 보면 또 갱단들 막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도 미국에는 이 할리 데이비슨 타는 이 갱단들 실제로 막 그 살인, 강도 막 이런 그 갱들이 있어요. 마약 거래하고 마약 밀매하고 막 사람 파묻고 이런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시골 동네에서 그런 애들 잘 못 건드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 과정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MSF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라이더 코치가 있죠. 라이더 코치. 공인 MSF 라이더 코치가 되십시오. 뭐 1973년 이래로 2만 명 이상의 강사와 라이더 코치를 인증한 400명 이상의 최고 강사와 라이더 코치 트레이너를 교육했습니다. 자기가 라이더 뭐 코치를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클래스를 받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이더 코치 트레이너가 과정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 이제 상당한 경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겠죠.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불입니다. 100불이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너무 비싸죠. 전국 평균 약 100불입니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덜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험주는 군사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거는 뭐냐면 MSF라는 곳은 어떻게 운영될까? 이거를 그러면 이 교육기관, 민간 교육기관이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랑 연결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MSF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비나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받아도 금전적인 손해가 없는 거예요. 받아도 이제 금전적인 손해가 없고
훨씬 더 내가 안전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워낙에 이게 커리큘럼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소개시켜드리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뭐 전국에 다 있는 거죠. 전국에. 예, 미국 전역에 다 있습니다. 그 MSF는 안전대책으로 라이딩 교육 발전시키기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인 이고 라이더 안전의 공통적이고 경쟁적이지 않은 다국적 오토바이 제조업체 유통그룹이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건 뭐냐? 할리데이비슨, 인디안,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빅토리, 혼다 아메리칸, 야마 아메리칸, 스즈키 아메리칸, 뭐 가와사키 아메리칸 이런 애들이 다 돈을 냅니다. 다 돈을 내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 같은 걸.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야, 니들 미국에서 미국 라이더들이 타면 니 미국 오토바이를 팔아먹으려면 니네들 일본 오토바이든 유럽 오토바이든 팔아먹으려면 우리 라이더들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잖아요. 얘네들은 합니다. 라이더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돈을 내요. 그래서 이 밑에 어디한테 후원을 받는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후원을 안 하는 만약에 혼다가 오토바이는 예를 들어서 혼다가 오토바이는 많이 파는데 이런 MSF에는 후원을 안 해. 그러면 라이더들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안 사줍니다. 야, 니네들 우리 땅에서 장사하려면 이 정도는 내고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빙신같이 그냥 막 오토바이라면 뭐 그냥 뭐 일제라면 해, 우리 미제라면 해, 그리고 아무런 장벽 없이 걔는 몇몇 사람만 돈 버는 이 구조를 몇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건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도의 자본주의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MSF에서는 절대로 어떤 메이커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받으러 오면 라이더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무슨 오토바이 사야 돼요?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형 기자님, 나 무슨 바이크를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MSF에서 어떤 특정 메이커를 미네? 그러면 이제 후원을 받는데도 에이씨, 다 후원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SF도 그런 뭐 어떤 추천을 한다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MSF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운동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유가족들이 처음에 이 그룹을 결성을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년에 800명씩 꼬박꼬박 죽잖아요. 아직도. 지금 막 이제 뭐 줄어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망사고가 그렇게 막 대폭적으로 줄진 않았어요. 교통사고 자체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사망사고가 지금 제가 이제 그 통계치를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낸 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낸 거, 그리고 경찰청에서 통계낸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망사고가 그렇게 만약에 대폭 이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공무원분들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3년만 가잖아요. 3년만 가도 3분의 1로 줍니다. 사망자 수가. 대부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망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쭉쭉 뻗은 길이 많기 때문에 혼자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좀 있는데 이게 허트보고서라고 또 있어요. 이게 모터사이클 교통사고를 집대성해 놓은. 근데 그런 측면들도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MSF 정보관계사무소 미국 의회 및 연방규제기관뿐만 아니라 주의회 및 규제기관의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정보관계사무소는 많은 업무 중 개선할 영역을 특별하기 위해 주 법과 규칙을 모니터링합니다. 오토바이 안전 및 인식을 옹호하는 정보관계 직원은 또한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프터리 어드미니데이션 안전 통제 이런 건가 봐요. 이 고속도로 안전 통제 이런 거, 안전 네트워크 회의 교통 연구,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위원회의 연방 고속도로 오토바이 자문회와 같은
다양한 포럼에서 MSF를 대표합니다. 행정 미국 자동차관리협회의 미국 회의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도 연락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MSF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 전략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관은 뭐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어디 미국이 세계가 중심이야. 그건 이제 얘네들이 한 얘기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MSF에서 하는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전자 습관, 교통 패턴, 도로 설계 충돌 시나리오 및 차량, 인구 통계 알려진 변수를 고려하면서 다른 국가에 시행되는 충돌 연구 및 대책을 고려하여 미국 오토바이 운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유용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트래픽 상황, 트래픽의 형태, 뭐 충돌 사고, 뭐 사망 사고, 이런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서 그 나라만의 연구와 통계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예 그게 뭐 굉장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부 측과 MSF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제 정부의 데이터도 넘겨주고 정부의 데이터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교육, 모든 치명적인 오토바이 사고의 절반 이상이 다른 차량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또는 트럭 운전사가 잘못했습니다. 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보다 더 많은 자동차 및 트럭 운전자가 많으며 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시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모터사이클 기술과 전략을 향상시키기 위한 MSF의 노력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자 넘어져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차량 부딪혀서 죽더라. 그러면 모터사이클 라이더만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데 그 얘기인 거예요. 일반 차량과 화물차 운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이. 그래서 자동차 면허 교육을 할 때도요, 반드시 이제 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 오토바이가 사각에 있는지 없는지 빨리빨리 파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맞다. 루트 66이구나. 44가 아니라. 44는 어디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셨고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명과 비전 선언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지금 이제 코스, 이게 얼마, 이게 처음에 이게 한 22,000원, 23,000원밖에 안 돼요. 처음 그 기본 코스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부담 없이. 근데 그거를 하면, 이수를 하면 뭐 이제 이 면허 딸 때 할인을 해주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게 라이브러리잖아요. 이게 자료실에 가면 이런 걸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베이징 라이딩 코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직접 가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없지만, 다운이 되면 이거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라이더 핸드북 이런 걸 제공합니다. 이건 이제 무료니까. 근데 무료이긴 하지만 번역은 안 돼요. 번역이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따붙이기 하시면서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터사이클 이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데 보면 그 안전 책자, 라이딩 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요런 데 보면 요런 것들을 만약에 조금 자기가 궁금하다, 이거는 내가 평소 궁금했는데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터사이클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한글로 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데이터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더디고 힘 빼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죠. 여기 이제 됐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국적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라이딩 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만화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야, 니네들,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안전장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그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봤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교육되고 제공이 됐다면, 오토바이 사고들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그것들을 보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화성교육센터라고 있어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라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니고 지금 이제 우체국 집배원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있어요. 근데 일반 라이더들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는. 사설, 그러니까 대림에서 조금 하는 거랑 뭐 제임스인가 뭔가 거기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일반 사람들 거의 잘 안 받고 배달 대행하는 그 분들만 이제 받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10몇만 원을 낸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YS방님 사랑합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예, 늘 좋은 정보와 이빠른 소리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예, 아까쯤에 굉장히 많은 이 데이터와 아주 수많은 클래스 코스와 요것들 보시다가 요거를 보시면 요게 도로교통공단 이게 물론 이제 많이 바쁘죠. 많이 바쁘시고 좀 경무에 시달리시는 건 아는데요. 자, 이륜차 안전운전에 대한 컨텐츠예요. 근데 안전모 착용, X,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친근해 보이는. 근데 이제 이게 언제적 바이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뭐, 브레이크의 여유와 제동력은 충분한가? 차륜이 덜컹거리며 휘지는 않았는가?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 체인이 너무 느슨하거나 꼭 감지는 않았는가? 주의는 적당한가?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고요. 이게 되게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제동 방법 막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제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를 똑바로 정지시킨다. 그 브레이크는 피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예, 제동 방법. 네, 바르게 타는 방법. 팔꿈치를 약간 굽힌다. 손목을 굽힌다. 손목의 각도는 120도 정도.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편다. 허리에 비치는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편안하게 걷는 것이 좋다. 눈은 한국만 주시하지 말고 시선은 앞을 나옵니다. 스텝에 흙이 묻지 않게 하며 발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다. 여긴 안전하게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꺾어야 된다. 어느 관계부처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요, 이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난 누구님, 예, 사랑합니다. 예, 여긴 어디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급하다. 이 공익적인 안전 교육센터가 지금 우리나라의 배달대행 인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부처에서 이제 발등이 떨어진 거죠. 근데 봅시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운전면허 간소화되면서 사망률이 늘었거든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근데 언론에서 단 한 군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점이 뭐냐면,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서 면허를 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도로에서 운행을 하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사망사고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통정책이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정책이거든요. 근데 정말 신경 안 씁니다. 맨날 뭐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안 되느니, 날치기를 안 되느니, 무슨 돈이네, 뭐 국회의원 숫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했느니, 뭐 이걸 왜 해줬느니, 뭐 케이블 30석을 씌웠느니 안 씌웠느니, 요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정책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요번엔
강화된 민식이법 있잖아요. 민식이법 가지고 이건 너무 가혹하네, 뭐 다 전과자 만드는 거네. 안 그래요. 다른 나라 더 빡셉니다. 제가 봤을 때 민식이법은요, 민식이법을 가지고 언론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뭐 어떻게 좀 공격해 보려는 걸 가지고 계속 그 민식이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유는 민식이법의 특수관계자인, 그러니까 민식이라는 그 아이의 엄마가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뭐 민식이법 뭐 다 전과자 만드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규정 속도를 넘지 않는데 이렇게 뭐 사고가 난 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요즘에 언론들이 아주 치사함에 아주 극을 달리는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언론이 언제부터 오토바이 신경 썼어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언제부터 언론이 오토바이에 신경 썼습니까?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 죽건 말건 신경이나 썼어요? 솔직히 요즘에 배달 라이더들의 사망 사고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러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기레기들이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볼까 막 이런 소리인데,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 지금 이 배달 대행 라이더들이. 그래서 다행히도 배달 대행 라이더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코로나가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대리운전을 못해. 대리운전을 못하니까 너도 나도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이제 그 배달대행 시장으로 나와요. 근데 배달대행하고 대리운전 달라요. 그래서 대리운전은 자기가 발로 뛰던 킥보드를 하던 위험도 지수가 모터사이클보다 이제 오토바이보다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배달대행을 하면서 너무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은 사회가 이렇게 만들고 이제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돈 벌려고 나와서 죽는 사회를 만든 게 뭐 문정권이다 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한 거지. 그 전에 보수 언론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신경이나 썼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회에,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지저대니까 공무원들은 그럼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경들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좀 우리 1인차 안전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재화 시켜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와도 나올 얘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사례, 미국은 어떻게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도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MSF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얼마든지 뭐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은 뭐 마스터 클래스 코스 뭐 이런 것까지 뭐 서킷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고, 미국처럼 땅덩어리 넓고 막 동네에 막 서킷 있고 막 이런 동네 얘기고, 일단 생존법, 도로에서 살아남는 법,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면 빨리 회피를 한다든가 그 자리를 이탈한다든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라이딩 테크닉, 요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1인차 사람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그런 것들을 집중시킬 이 필요가 있죠.